2017년에 청와대 그 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서 보듯이 그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위험군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회복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판결 단계에서 소위 이수명령이라고 해서 시설 내 처우를 받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심리치료 이수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양형 선고 시 시간 단위로 부여하고 있을 정도로 정형화되어 있고 그 선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그 심리치료를 할 때 일단은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재범 위험성이라는 것은 이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재범을 할 가능성이 얼마만큼 되나를 평가하는 작업을 얘기하는데요. 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위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공인된 스태틱 99이라는 평가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모든 성범죄자에게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범죄자별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가장 강도 높은 긴 시간의 장기 치료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중간인 정도의 성범죄자는 이제 한 중간 정도의 교육을, 그리고 가장 낮은 성범죄자는 단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저위험군이 받는 짧은 교육은 기본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위험군이 받는 중간 정도의 그 교육은 우리가 집중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위험군 성범죄자가 받는 가장 긴 장기 치료를 심화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는 기본, 집중, 심화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그 과정으로 구분되어서 실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본 교육은 한 100시간 정도로 이루어지고요. 집중 교육이 200시간, 그리고 가장 긴 치료인 심화 교육은 300시간 정도의 심리치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범죄 유발 요인을 개선시켜서 그들이 출소 이후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요소들은 이들의 범죄 유발 요인입니다. 보통 우리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성폭력 범죄자의 범죄 유발 요인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이 연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폭력 범죄자는 어떠한 인지적인 왜곡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지적인 왜곡이라는 것은 범죄를 지지하는 성향과 태도를 얘기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범죄를 지지하기보다는 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많은 범죄자들은 오히려 범죄를 지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인 왜곡이 첫 번째 범죄 유발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범죄 유발 요인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많은 성범죄자들이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굉장히 외롭게 혼자 지내는 경향을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친해지는 관계에서 너무 섣불리 접근을 하여서 오히려 대인관계를 잘못된 결과로 이끄는 이렇게 부적절한 어떤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많은 성범죄자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대처를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약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음란물을 감상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처를 해서 오히려 범죄에 다시금 이르게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심리치료의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요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일탈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자의 성적 일탈성은 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탈적인 태도를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보호의 대상인 아동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판타지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성과 어떤 동의가 있는 그러한 성관계가 아닌 굉장히 인간적이고 강요된 그런 성관계에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성도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러한 성적 일탈성은 재범의 가장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성적 일탈성을 개선하는 것이 이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자에게 이런 심리치료를 했을 때 과연 재범이 감소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동안 거의 한 30년 이상 연구를 했어요. 과연 성범죄자 심리치료가 이들의 재범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해본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5년 동안 추적하고 전 세계에서 연구된 60개 이상의 개별적인 연구들을 메타 분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그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성범죄자 중에서 이 심리치료를 받은 집단의 성범죄 재범률은 11.1% 정도, 그 다음에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17.5%로 치료받은 성범죄자는 그렇지 않은 성범죄자에 비해서 37% 정도 성범죄 재범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성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에 대한 재범률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치료 집단의 성범죄자는 22.4%의 비율로 재범을 한 반면에 치료받지 않은 성범죄자는 32.5%로 재범을 했으며, 특히 성범죄 이외의 폭력범죄에 있어서는 치료 집단이 6.6%, 비치료 집단이 11.8%로 50%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성폭력 범죄자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러 서구의 선진국들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잘 개발되고 또 전문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치료제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전달될 때는 이들의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